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작품은 현진건 작가님의 무영탑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무영탑 작품은 1938년부터 1939년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 속으로 오늘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것 보십시오. 쇳내꾀가 어떠한가. 그 잘난 꾀, 뭐로 가도 장안만 가면 고만 아닙시오. 그야 마님께서 내 말을 잘 들어주신 탓이지. 어디 꼭 내 꾀 때문이냐. 아니 누가 마님을 졸라보시라고 했는뎁시오. 예 말도 마라. 생으로 사내 동생을 하난 아에 줍시사고 떼를 쓰느라고 내 땀이 얼마나 빠졌기에 뒹굴고 발버둥을 치시고 하아 아이 우스워라. 그래도 애초에 묘책을 생각해내는 것이 여간 슬기가 아니랍니다. 이런 대강이도 쉽지는 않답니다. 털이는 제 머리가 대견하다는 듯이 주먹으로 자근자근 두들겨 보이며 연애 공치사를 한다. 주망과 털이는 다보탑 있는 대로 걸어 올라가며 기쁘게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아이장해라. 그 모과머리가 생기기야 모과면 어떤 값이오. 머리란 슬기만 들면 고만 아니에요. 슬기, 놀라운 슬기도 있고는 보겠구나. 놀랍구 말굽시오. 그래 아닌 밤중에 남복을 차리고 술에도 안 타시고 등불도 없이 이번 길을 오실 법이나 합니까? 발만 부르트고 호방에나 빠지고 죽을 고생만 하셨지 뭐입시오. 아이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뎁시오. 하고 털이는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고 나서 자 오늘은 어떻시오. 구종을 느린 듯이 앞세우시고 마상에 높이 앉으시어 아이 장하다. 내 꾀가 장하다. 고만두어라. 무슨 난리를 치러나가니. 마상에 높이 앉아서 호호 하고 주만도 조용한 웃음을 터뜨렸다. 장하구말굽시오. 중들은 앞에서 굽실굽실하고 그날 밤에 보행으로 초라하게 그냥 와 보십시오. 젊은 안을 들어서시게나 할 텐뎁시오. 맙시사 아 털이는 아주 신이 나서 재깔거리며 웃어댄다. 예 무슨 방정 맞은 웃음소리냐. 누가 들으면 되란접게 누가 들으면 어떤 값이오. 이손댁에서 불공을 들이러 오시고 그댁 아가씨께서 저녁에 달빛을 따라 절 구경을 하시는데 어느 뉘가 감히 탄한단 말씀입시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요란스럽다. 어유 조심은 벅도 하시네. 어느 때는 밤중에라도 그냥 지쳐 들어오실 듯이 자는 사람을 깨워 일으키시고 야단법석을 하시더니 그래 만일 아가씨 하시자는 대로 했더라면 그야말로 큰 야료가 일어날 뻔하였지. 온 집안이 벌컥 뒤집히고 온절안이 벌컥 뒤집히고 쇳내는 목이 달아나고 아하 털이는 웃음이 채해서 눈물까지 글썽글썽하여졌다. 그래도 또 웃음이야. 뭐에 그렇게 좋으냐. 주만도 털이를 나무라기는 하면서도 쏟아나는 웃음을 감추지 못한다. 뭐에 좋으냐굽시오. 쇳내도 좋기야 좋습지요. 그날 밤에 그 고생을 안 했으니 그렇지만 아무리 한들 아가씨만큼이야 좋을값이요. 내가 좋을 일이 무애냐. 어쩐지 주만의 목소리는 조금 기어 들어가는 듯하다. 귀미 던저리가 갑자기 불그레하게 환해지는 것은 달빛이 거기만 비치는 탐만도 아니리라. 털이는 염치 없대도 주만의 얼굴을 말끄러미 들여다보며 아가씨도 그런 시침을 뎁시오. 좋거든 그냥 좋다고 그리십시오. 히히. 털이는 정작 제가 좋은 듯이 긍정긍정 뛴다. 원 그 애는 하고 주만도 입을 다물려 해도 그 가장자리가 자꾸만 풀리었다. 그들의 발길은 어느덧 다보탑 가까이 왔다. 예, 인제는 제발 좀 떠들지 마라 다오. 주만은 진정으로 털이를 타이르고 고름을 다시 메고 옷깃을 여미었다. 그는 거룩한 자리에 들어서는 것처럼 기쁨에 해버러진 마음이 도사려짐을 느끼었다. 탑돌기에 애간장을 태우던 대를 다 왔는 거립시오. 그래도 털이는 가불기를 그치지 않았다.
주만과 토리는 다보탑을 한 바퀴 휘 돌아보았다. 눈이 어리는 아름다운 그 모양이 전보다 한결 더 정다웠다. 호트로 묵묵한 돌이 아니요. 숨길이 돌고 맥이 뛰는 생물인 양주만을 반기어 맞는 것 같다. 그 연연한 입술을 열어 그리고 그리던 회포를 하소연하는 듯하다. 그 부드러운 가슴을 해치고 아늑하게 안아주는 듯하다. 이 탑의 둘레를 돌고 또 돈 지가 단 며칠이 안 되건만 주만에게는 해포가 넘는 것 같았다. 횟수조차 따질 수 없는 가마득한 옛날인 것도 같았다. 그날 밤보담 더 밝고 더 둥근 달이 역시 그날 밤 모양으로 탑의 몸에 서리었다. 주만은 서성서성하며 차마 발길을 못 돌리고 있노라니 터리는 옆에서 제재거리기를 말지 않는다. 오늘 밤에도 탑돌기를 도하시렵시오. 왜 또 여기 이러고만 계십니까? 어휴. 쇳내는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는뎁시오. 정말 쇳내는 그날 밤에 죽을 고를 치른거립시오. 몇 바퀴를 돌았는지 어디 해일 수도 없지. 그러니 2년의 발목쟁이가 성할 겁니까? 그때 시큰거리기 시작한 게 입대에 낫지를 않았답니다. 하고 터리는 절름절름 절어 보인다. 달비친 땅 위에 땅달보 같은 그림자를 그리고 낑낑 매며 돌아가는 것이 허리가 부러지도록 우스운 꼴이었으나 주만은 길길대고 웃기는 싫었다. 여기 이러고 밤을 새우시랍시오. 어서 가보십시오. 제가 재롱을 떨어도 아른 채를 안 해주는데. 저기 흥이 깨어진 터리는 절름발이 노름을 그치고 잠깐 입을 닫았다가 또 보챈다. 시름없이 달만 쳐다보고 있던 주만은 성가신 듯이 가기는 또 어디를 가잔 말이냐. 아니 고작 이 다보탑을 보시려고 그 애를 쓰시고 여길 오셨단 말씀입시오. 저 석가탑으로 어서 가보셔야 될 것 아닙시오. 석가탑으로. 주만은 무심코 말을 받는다. 그러면 입시오. 거길 가셔야 만나실 분을 만나실 것 아닙시오. 주만은 다시 달만 쳐다본다. 어서 좀 가보십시오. 나도 모시고 갈게. 무에 그리 급하냐. 그렇게 급하던 마음이지만 정작 얘까지 오고 보니 축 늘어진다. 갈까 말까.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망설여진다. 단 한 번만 보아도 원이 풀릴 것 같더니만 그대도록 중난하던 원을 이렇게 쉽사리 풀 수 있게 되었거늘 가슴은 왜 이리 답답한가. 여기서 몇 걸음을 뜨지 않아 그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만 해도 얼굴은 왜 이렇게 화끈거리는가. 언제는 그렇게 서두시더니 인젠 또 급할 게 없단 말씀입시오. 아가씨도 알고 보니 여간 변덕쟁리가 아니시군. 터리는 이번 일에 제공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믿고 함부로 지식거리고 말씨도 마구잡니다. 그 어른이 거기 꼭 계실 줄 내가 어떻게 꼭 안단 말이냐. 빈말뿐이 아니여. 참으로 주만에게 이런 생각이 지나갔다. 거기 가면 그이가 있거니 하고 믿기는 하였지만 꼭 있다고야 어찌 장담하랴. 혹은 없을는지도 모른다. 만일 없다면 있거니 할 때는 마음이 졸여붙기는 하였으되 느긋하고 든든하더니 없거니 함에 벼랑간 속이 텅 빈 듯이 헛헛해지며 부랴사랴 뛰어가 보고 싶었다. 그 탑에 꼭 계시고 말고 벌써 다 알아본 거립시오. 그 방에서 시종 드는 차돌이란 아이놈에게 넌지시 다 물어보았답니다. 어서 가시기나 하십시오. 하고 터리는 주만의 등채를 밀다시피 한다. 몇 걸음을 걷지 않아 석가탑 위에 사람이 있고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보게 되었다. 저기를 보십시오. 그 어른이 마치를 들고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습시오. 터리는 내 말이 어떠냐 하는 듯이 연방 손가락질을 하며 가리켜준다. 실상 터리보담 주만이가 먼저 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아사달이 마치를 쥐고 돌 위에 구부리고 있는 것을. 예. 그런데 어째 돌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니. 주만은 주춤거림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본다. 들렸시오. 터리도 들어보다가 참 소리가 안 나는군요. 차돌의 말을 들으면 어두운 밤에도 일을 잘 하신다던데 하고 째기 눈을 뜨고 의익히 바라보더니만 또 깔깔댄다. 저길 좀 봅시오. 얼굴을 돌멩이에 비비대시고 아주 한잠이 드셨군요. 금 햄바닥에 으흐. 주만과 터리는 석가탑 앞에 와 걸음을 멈추었다. 아하.
아주 늘어지게 한잠이 드셨는거립시오. 쇳내가 올라가 볼깝시오. 터리는 다짜고짜로 거기 놓인 사다리에 한 발을 얹으려 하였다. 예. 주무시면 조금 있다가 다시 오는 게 좋지 않니? 글렸시오. 온종일 일을 너무 많이 하시어 고단도 하실 테니. 터리도 이번에는 순순히 이르는 대로 들었다. 아무리 주책 없는 터리라도 생면부지의 사내가 자는 것을 덮어놓고 깨워 일으키자는 여민은 없었다. 그들은 가만히 발길을 돌렸다. 마치 자기네의 자국 소리에 자는 이에 고단한 잠이 깨일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터리는 앞장을 서서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주마는 무엇이 마음에 캥기는지 다시 돌쳐선다. 어슴푸레한 빛을 통하여 그는 두러지게 탑 위를 쳐다보며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는 도로 가자시더니 왜 그리고서 갭시오. 그래도 차마 발길이 떨어지시지를 않습시오. 히히. 앞을 서서 가다가 제 주인의 뒤따르는 기척이 나지 않음에 힐끈 돌아다보고 터리는 또 우스개를 걸었다. 주마는 터리의 버릇없는 우스개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한동안 뿌리가 박힐 듯이 서 있다가 손짓으로 터리에게 가까이 오라는 뜻을 보이었다. 예, 밤만 해도 이성스럽구나. 주무신다 한들 어찌 저렇게 기신도 없이 주무실 리야 있겠니? 과연 돌 위에 늘어져서 등 언저리가 어쩐지 푹 거져 보이는 게 보통 잠자는 사람으로는 너무도 종용해 보였다. 터리도 제 주인의 목소리가 무슨 불길한 조짐을 느낀 것처럼 약간 덜리는 것을 듣자 심상치 않다는 듯이 발을 사르르 미는 듯이 다시 돌쳐서 제 상전을 따라 탑 위를 말끄러미 바라보다가 따는 좀 이상한뎁시오. 그냥 주무시기만 한 다음에야 저렇게 퍽 엎어져 계시지는 않을 성십군요. 그리고 마취를 그대로 들고 있는 것도 수상하지 않으냐. 저렇게 고단하게 잠이 든다면 쥐었던 것을 을에 놓을 텐데 어른어른하는 달빛에서 그 방구리 같은 몸을 꼬불랑꼬불랑하며 터리는 이리 갸웃 저리 갸웃 늘어진 이에 이모저모를 자세자세 들여다보고 있다가 에구머니나 버럭 외마디 소리를 지른다. 웽 하고 주만도 깜틀하며 사다리 앞으로 한 걸음 바싹 나가들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빗뺨에 피가 피가 하고 부르짖을 겨를도 없이 주마는 나는 새와 같이 사다리를 날아올랐다. 어디냐 올라서 등 길로 주마는 허둥지둥 묻는다. 아사달의 오른편 뺨과 돌이 맞닿은 얼음을 들여다보고 있던 터리는 여길 봅시오. 하고 손가락으로 제 보던 자국을 가리킨다. 주마는 미처 치마폭도 못 거두고 올라온 탓에 발이 치맛단에 휘감기어 하마터면 고꾸라질 뻔하였다. 달빛은 아무리 밝다 해도 흐릿한 탓에 빛깔 같은 것이 또렷또렷하게 나타나지를 않는다. 터리는 재빠르게 제 손을 그 뺨과 돌 사이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며 이것 봅시오. 눅눅하게 묻는뎁시오. 하고 무슨 물기가 도는 제 손가락 끝을 비비어 보인다. 살에 묻은 피는 더구나 잘 알아볼 수가 없었다. 주마는 급한 마음에 제 치마폭을 구김구김 구겨쥐고 그 뺨과 돌을 훔쳐내어 달빛에 펴서 비춰보고 피가 분명코나 마침내 단정을 내리었다. 어규 어째 살이 단단한 것이 굳은 것 같은뎁시오. 주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아사달의 코에다가 손을 대어보았다. 그윽한 숨길이 있는 둥 만둥한데 손을 쥐어보니 마치 얼음장같이 싸늘하다. 이를 어떡하나. 주만의 눈에서는 괜때 모르는 눈물이 쏟아진다. 아사달은 가물어친 그 이튿날 아침에야 겨우 깨어났다. 아리숭아리숭한 머리 가운데 한창 흥이 겨워서 겨누를 휘두르고 정을 뜰 만치는 모양이 저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떠올랐다. 그 신이 단 장가락 굵은 가락이 잉잉하니 귓결에 울리며 제 몸은 방궁에 둥둥 솟아 일렁일렁하는 듯하다. 돌불이 번쩍번쩍 흐더지는 대로 눈동자만큼씩 한 수 없는 아사녀의 모양이 마치 콩 튀듯 튀어올라 핑핑 내어돌리는 눈끝에서 뱅글뱅글 매염을 돈다. 내가 왜 이러고 누워있을까?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다. 저 아닌 아사달은 저렇게 일을 하느라고 고비 끼었는데
저는 번듯이 누워서 빈둥빈둥 노는 것이 송구스러웠다. 한창 흥이 나는 판인데 나는 왜 이러고 누워있을까? 이 드물고 소중한 시각에 나는 왜 한만히 쉬고 있을까? 몇 번 손질이면 석가탑의 3층이 끝날 것이 아닌가? 돌결이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는 터이건을 나는 어느 틈에 드러눕고 말았을까? 수없는 아사녀의 모양이 하나씩 둘씩 엉겨붙더니 다자란 아사녀가 되어 뒷걸음질을 치고 멀리 달아나며 한창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저 아닌 아사다를 손짓하여 부른다. 저것 보아. 아사녀는 저렇게 부르지 않는가? 저 사람의 견우와 정을 든 팔은 그렇게 번개같이 놀지 않는가? 그런데 내 몸은 왜 여기 늘어져 있을까? 암만 해도 무슨 곡절인지 알 수가 없으나 아무튼지 자기가 일을 집어치우고 만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그때 일을 끝내었던들 나는 벌써 훨훨 날아갔을 것이 아닌가. 그는 그 동안을 못 참아서 여기 쓰러져 버린 제 몸이 한량없이 괘씸스러웠다. 어서 일어나야지 하고 그는 몸을 추스르려 하였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의 몸은 나른하게 풀어져서 손가락 끝 하나 오그릴 수도 없었다. 마취와 정이 제 자국에 맞지를 않아서 화증을 내던 것이 인제 와서 도렷도렷하게 생각이 난다. 옳거니 그때 내가 화증이 나는 김에 마취를 휘갈겼거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각에 실마리가 풀릴 듯 하면서도 또다시 갈래를 잡을 수 없다. 그 후에 얼마를 일을 더 한 것도 같고 탑 위에 그냥 쓰러진 법도 하다. 마취를 휘갈기고 나서 끝이 아물아물해지려는 그 생각을 붙들고 그는 다시금 곱씹어 보았다. 암만 해도 그 귓일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공중에 둥실 떠 있는 듯하던 몸이 차차 가라앉는 듯하며 뼈마디가 얼얼하였다. 그러자 문득 아사녀의 냄새가 난다. 숨을 들이쉬는 대로 그 감칠 듯한 향기는 모락모락 피어나서 코 속으로 흘러들어 피 방울방울에 스며든다. 육지에 뛰어오른 물고기가 오래간만에 물맛을 보는 것처럼 그는 가슴을 벌름벌름하며 숨을 크게 내쉬고 들이쉬었다. 아 향기, 아사녀의 향기, 3년이나 길고 긴 세월에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그 향기, 줄이던 그 향기. 과연 그는 이 향기의 줄이었다. 그립고 그리운 아내의 얼굴은 비록 환영일망정 때때 그의 눈에 밟히었지만 아사녀의 현실의 몸이 아니면 바랄 수 없는 이 향기가 현실로 그의 코 안으로 기어들 까닭은 없었다. 그는 대공을 마치고 어느 결에 아사녀의 옆에 누워있는가. 아사달은 눈을 두리번두리번하였다. 헌털방이 다 된 제 벙거지가 걸려있는 바람병만 보아도 갈데없는 불국사 제 처소가 분명하거늘 이 향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흘러오는가. 아사달은 바로만 두었던 고개를 돌리어 뚫레뚫레 살피려 하였다. 그러자 귓결에서 벼랑간 꾀꼬리 같은 연악낙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사내들 틈바구니에서 나를 보내었고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오래간만이었다. 아가씨, 붓을 아가씨, 저 좀 보십시오. 그 어른이 고개를 돌리시는군요. 눈을 뜨시고 인젠 아주 깨어를 나셨군요. 홀로 외자로 누웠거니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난데없는 사람 소리를 더구나 여자의 목청을 듣고 아사달은 깜짝 놀라며 그리로 고개를 돌리었다. 제 옆에서 열뼘도 안 떨어진 저만큼 웬 처녀들이 앉아있지 않은가. 그 중에 한 처녀는 어디선지 본 듯한 얼굴이었다. 내가 저희를 어디서 보았누? 흐릿한 기억을 더듬으며 아사달은 궁금증을 내었다. 그래도 얼른 생각이 나지 않는데 두 처녀는 불시에 몸을 일으키어 제 머리맡에 와서 앉는다. 아사녀의 몸에서 나던 그 향기를 아낌없이 풍기면서 옳지 그 향기가 바로 이 처녀들에게서 난 괴로구나. 아사달은 어리둥절하면서도 향기의 출처를 터득하였다. 인제 좀 어떻시오? 괜찮습시오. 낯선 처녀는 바싹 대어들듯이 다가앉으며 묻는다. 누에 어떠하단 말인가? 괜찮다는 것은 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고 아사달은 웬 영문인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낯익은 처녀는 가까이 오기는 왔으나 물끄러미 들여다만 볼 뿐이요. 아무 말이 없다.
그 목단화 송이 같은 번화한 얼굴 바탕에 어울리지 않게 화색이 거치고 슬픈 빛이 가득한 것이 대자대비해 관세음상을 생각나게 하였다. 그러나 관세음상이라면 그 눈은 너무 정다웁고 너무 생기가 도는데 자기를 한없이 안타까워하고 한없이 애처로워하는 눈치다. 아사녀의 자기를 보는 눈에서나 이런 눈치를 덜어본 듯 싶었다. 어디서 꼭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보았을까? 아사달은 도 내어보았다. 옳거니 파일날 밤 다보탑에서 보았구나. 마침내 황련대각을 해내었다. 그때 여부럭이 제 아내의 환영으로 속았던 그 처녀가 분명하다. 그리고 보니 그 윗입술이 조금 짧은 듯한 이 모습 언저리든지 갸름한 판국이 연신 제 아내와 같은 점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었다. 그 처녀가 어찌 또 여길 왔을까? 혹은 내가 그 처녀의 집에 누워있는 것이나 아닌가? 아사달의 생각은 다시금 알쏭달쏭해진다. 이게 생시가 아니고 모두 꿈이여니 생각해봄에 따는 길고 깊은 꿈속을 거쳐 나온 듯도 싶고 아직 헤어나지를 못한 것도 같았다. 그러고 또 아사달을 놀라게 한 것은 근 아치근 처녀가 눈물을 흘린 것이다. 그 처녀는 참고 참은 모양이었으나 끝끝내 구슬 같은 눈물이 연잎에 빗방울처럼 그 뺨을 구울러 떨어지고야 만다. 뒤미처 곧 눈물을 닦고 닦았으나 그 속눈썹이 은가루를 뿌린 듯 번쩍이고 어룽진 뺨이 마치 이슬에 촉촉히 젖은 꽃잎 같은 것도 천연 이별하던 날 밤에 아사녀가 숨어 울던 것과 같았다. 저 처녀가 왜 울까? 아사달은 괴이쩍게 생각은 하면서도 그 눈물이 자기를 동정하는 것인 줄을 어렴풋이 깨닫고 그하나마 고마운 정이 움직이었다. 두 처녀는 물론 주망과 털이었다. 그들은 어젯밤 석가탑 위에서 까무러친 아사달을 발견하고 곧 철 안을 혼동시켜 기절한 이를 얽매어다가 제 방에 갖다 눕히었다. 의술도 짐작하는 아상 노장이 창왕이 달려와서 기절한 이의 수족과 등과 배를 주물러 보고 과로한 탓으로 잠깐 기절한 것이지 큰 염려는 없다 하였다. 과연 얼마 만에 까무러친 이는 겨우 숨기를 돌리었다. 우무이었던 중들은 뿔뿔이 헤어지고 맨 마지막으로 아삭 노장은 또 한 번 기절한 이의 머리와 맥을 짚어보고 몸을 일으켜 나오다가 그때까지 서성서성하고 있는 주망과 털이를 보고 오늘 밤에 두 분이 많이 애를 쓰셨소. 만일 두 분이 아니었던들 우리는 가맣게 모를 뻔하였소. 그것도 전생의 인연이요. 인제는 피어났으니 다른 염려는 없을 듯하오. 치사하는 말을 남기고 육환장을 끌며 천천히 걸어간다. 주망과 털이도 남 다 헤어지는데 자기들만 처져 있자는 수도 없어. 그 방을 나오기는 나왔으나 주마는 차마 발길이 돌아서지를 않는다. 아무리 아삭 노장이 염려는 없다 하였지만은 아직 쾌히 깨어난 것도 아니니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랴. 아까는 여럿이 몰려 들어가는 판에 휩쓸리어 들어가기도 같지만 더구나 기절한 것을 맨 처음 발견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인정해도 떳떳한 일이라 조금도 어색하지를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 새삼스럽게 들어간다는 것은 차돌에 보기에도 수상쩍을 것 같았다. 할 일 없이 치워놓은 자기네 처소로 돌아왔다가 얼마 안 남은 밤을 앉아서 밝히고 다시 털이를 데리고 나왔다. 털이의 염탐으로 차돌이가 아침 공양 짓는데 시중 들러 나간 새를 타서 그들은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아사달이 눈을 뜬 것은 그들이 들어온 지 한참 만이었다. 주마는 턱없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외면을 하고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한 뒤에 다시 그 벗겨진 뺨 언저리를 들여다보았다. 생각한 것보담 상처는 그리 대단치 아니하였다. 앞으로 고꾸라질 때 돌에 코를 부딪혀 코피가 터지고 뺨언저리가 돌결에 스쳐서 벗겨졌을 따름이요. 생채기가 그렇게 깊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아사달의 눈엔 차차 흐릿한 기운이 거치고 정신이 돌아나는 듯하였다. 그 어글어글한 아름다운 눈매는 웃는다. 고맙다는 뜻을 알려줌이리라 상처가 쓰라리지는 않으셔요. 주만이가 맨 처음으로 아사달에게 묻는 말씨다. 이 평범한 말 한마디가 어쩌면 그렇게 나오기를 어려워하였을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잠긴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역시 청청하다. 주마는 호하고 또 한 번 숨을 크게 내어 쉬었다. 비록 간단한 대답이나마 말문이 닫혔으려니 하였던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든든한가. 저절로 안심의 숨길이 내쉬어진 것이리라. 머리가 아프진 않으셔요. 하고 주마는 제 손을 들어 병인의 머리를 짚어보려다가 슬쩍 옆을 살피었다. 매우 짧은 동안이나마 어느 결엔지 단둘의 세계를 이루어 옆에 사람이 있고 없는 것을 깜빡 잊었었다. 그러나 운치 빠른 터리는 어느 틈에 빠져나갔는지 자리에 없었다. 주마는 마음 놓고 제 손을 병인의 머리 위에 얹을 수 있었으되 그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손바닥에 촉촉하게 땀이 배고 후끈후끈 다는 것을 보면 아직도 머리가 열에 뜨인 탓이리라. 머리가 더운데요. 주마는 걱정스럽게 물었으나 이번에는 아무 대답이 없다. 그 눈은 어느새 꾸벅꾸벅 졸음이 오는 것 같다. 얼마 안 가서 코까지 골고 병인은 혼돈이 잠의 나라로 떨어져 들어가고 만다. 주마는 마치 제 누이나 다름없이 턱 막혀버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잠이 드는 아사달의 태도가 어떻게 믿음직하고 흐뭇한지 몰랐다. 그러나 아사달의 잠이 깊이 들자 주마는 도리어 휘젓한 생각이 났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 단 두 남녀가 있는 것도 실없이 불안한 생각을 자아내는데 더구나 하나는 자고 하나는 잠든 이의 머리를 짚고 앉았다는 것이 누가 보면 겸연쩍을 것 같았다. 주마는 머리에서 손을 떼고 반쯤 몸을 일으켰다가 그 하붓이 열린 입술에 핏기 하나 없고 근 문시울 언저리가 눈에 뜨이도록 거져 보이는 것이 차마 혼자 남겨두고 나올 수가 없었다. 그것은 너무도 몰풍스럽고 매정스러운 노릇인 듯하였다. 그는 천리타양의 외로운 나그네가 아니냐. 부모도 처자도 없는 낯선 곳에 병들어 누운 몸이 아니냐. 우리 서라벌, 아니 우리나라의 큰 보배가 될 탑을 하나도 어려운데 둘씩이나 쌓아 올리다가 일터에서 쓰러진 그가 아니냐. 그의 몸을 돌보아주고 병을 구원해 주는 것이 사람으로 떳떳이 할 일이거늘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며 겸연쩍을 것이 무엇이랴. 누가 자기를 탓한다 하더라도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흉을 본다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울 것도 없고 거리낄 건덕지도 없으리라 하였다. 주마는 다시 눌러앉았다. 아사달은 인기척에 놀랐던지 벼랑간 눈을 번쩍 든다. 제 머리를 짚어주는 주만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이윽히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누구시오? 주만은 무망 중이라 서먹서먹하고 미처 대답을 못하고 있노라니 나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병자는 잽쳐 도묻는다. 주만은 짚었던 손을 떼고 얼굴을 붉히었다. 의당이 물을 마리건만 자기의 주책 없고 지나치게 분이는 것을 책망이나 하는 것 같았다. 자기는 이손 유종의 딸 주만이라는 것과 전번 파일 거둥의 불국사에 왔다가 왕께서 부르시어 먼빛으로나마 아사달을 모았다는 것과 어젯밤에 탑 구경을 올라갔다가 아사달이 까무러친 것을 보았다는 것을 띄엄띄엄 일러주었다. 병인은 말 구절구절마다 고개를 끄덕일 뿐이요. 제 말은 한마디도 티를 넣지 않았다. 다만 근 운치와 얼굴로 보아 아사달에게는 모두 처음 아는 사실인 모양이었다. 그리고 주만이 제 자신도 이상한 것은 정작 파일날 밤에 같이 다보탑을 돌았다는 얘기를 빼놓은 것이었다. 그 말을 마저 할까 말까 망설이는 판에 터리가 문을 빠끔히 열고 아가씨 하고 가만히 불렀다. 그러면 터리는 방에서 나와가지고 여태까지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던 것이리라. 주만은 조차 일어나 나왔다. 아가씨, 저기 차돌이가 뭐 자실 것 가지고 오는데 여럿이 따라 들옵니다. 주만이 아사달을 만나기 위해 불국사를 방문했다가 석가탑에서 과로로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아사달을 발견하고 밤새도록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게 되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